조사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가능한 건가 과연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너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과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된 행위인데 그렇죠. 한번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어떤 사랑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들 19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 소개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이 죽일 놈의 사랑. 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에 올인한 그야말로 미친 사랑꾼들. 자, 그러면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쓰랑꾼의 프리즌 브레이크. 자, 지난 2016년에 스위스의 쓰랑꾼과 그에게 눈이 먼 한 여인의 막장 러브 스토리가 큰 화제가 됐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fall in love 한 곳은 황당하게도요. 쥐리히의 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면 분리되잖아. 여자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안젤라 마그디치와 수감자 하산 키코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리아 난민 신분으로 취리히로 넘어온 27살 청년 하산. 취리히에서 보조 미용사로 근무했던 그는 19세 여성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준다는 핑계를 댄 뒤 미용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 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또 한 차례 미성년자를 범하고 맙니다. 쓰레기인데 이거 쓰레기인데요. 쓰레기죠. 쓰레기죠. 예. 결국 하산은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것이죠.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난 죄가 없어요. 그녀들이 날 꼬우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가 딱 한 명 있었으니 교도관 안젤라였죠. 사실 그녀는 죄수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게다가 쓰랑꾼의 기본 요건, 다부진 근육질 몸매와 핸섬 페이스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을 했죠. 그녀의 사랑법도 정말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의 하산과 좀 더 자유로운 토킹 어바웃을 위해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사랑이네. 진짜. 심지어 종교까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밤 12시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안젤라는 하산을 탈옥시킵니다. 자신의 자동차로 도주에 성공. 스위스 경찰이 이들의 탈옥 사실을 알았을 땐 둘은 이미 스위스의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까지 도망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도피할 수 있을 거라 이 둘은 생각했겠지만요. 단 45일 만인 2016년 3월 25일 둘의 사랑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뭐예요? 잡힌 거예요? 아니면 설마 헤어진 거예요? 인생의 총체적인 낭비.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추적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경찰이 교도관 안젤라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보고 위치를 추적했던 그 것이죠. 와중에 왜 올려? 와.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이번엔 18위로 넘어갑니다. 로맨스 킹의 엇나간 사랑법. 2015년 카자흐스탄의 남부 도시 제티사이 대입 시험장에서 난데없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 소동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명문대 카자흐 영국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청년 아얀 자데모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끼룩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그녀는 카자흐스탄의 대입시험 유니버설 국립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아야는 여자친구의 과외 선생님을 자청했고요. 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어. 하는 응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는 도통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떨리고 너무너무 긴장돼. 내일 시험도 못 볼 것 같아. 나 그냥 포기할래. 달링,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해줄게. 알았지? 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고요. 이후에 대담한, 아니 황당한 계획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여자친구 대신에 시험을 치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남자가 아니 여자를 대신해서 아니, 말이 돼요, 그게. 예. 아무리 그래도 대리 시험도 적당히 비슷하게 생겨야지. 우리의 로맨스킹 아얀.
시험 당일 그는 여자친구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장을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남잔데. 예, 누가 봐도 그냥 예능이거든요, 예능. 그냥 락커인데요, 그죠? 예, 예. 이제 시험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완벽했죠. 학생, 이 사진 본인 맞아요? 얼굴이 너무 다른데 솔직히 말해요. 이거 본인 아니죠? 아니 본인이 맞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라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쇳소리를 투척 딱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야는 대리시험 혐의로 체포, 약 2,1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카자흐스탄 사랑꾼 베스트 로맨틱 가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되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랑밖에 나는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7위 공개합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을 빼앗긴 여인. 1901년 5월 프랑스 검찰총장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매우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에르 부인의 다락방에 한 여인이 25년 동안 감금돼 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검찰은 즉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모니에르 부인의 집에 숨겨져 있던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귀신 같아. 저 여인의 이름은 블랑쉐 모니에르. 발견 당시 블랑쉐의 체중은 고작 2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kg이요? 자, 그녀가 처음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블랑쉐는 프랑스 서부의 소도시 푸아티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문 남성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럴만하네. 그런데 1876년의 어느 날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블랑쉐의 행방을 묻자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둘러댔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블랑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5년 뒤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그녀를 25년 동안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방 안에 가두고 학대를 지속해온 사람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 진짜 이해 안 돼요. 25년입니다. 25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876년 당시 25살의 블랑쉐는 변호사였던 한 남자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딸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다락방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결국 블랑쉐의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투옥된 지 1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블랑쉐는 무려 2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지만 1913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뭔 비극이야. 사랑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읊조린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난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6위 공개합니다. 첫사랑에게 바친 뜨거운 순간. 첫사랑과의 안타까운 이별 후 오직 그녀를 생각하며 평생 결혼을 포기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순정남의 사연은요. 지난 2016년 12월 일본의 한 연말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 어르신들이 출연해 과거에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마모루 건니치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연들 중에서 일본을 넘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출연자인 76의 히데오 할아버지. 히데오. 76になったお前だ. 괜찮아. 쑥스러움을 이겨내려는 듯 24살에 자신에게 힘찬 인사를 건넸습니다. 知り合った 그런데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떠들썩했던 스튜디오엔 정적이 흘렀고요. 한두 명씩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히데오 할아버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24세의 히데오 할아버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하나라는 직원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년 히데오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죠. 왜요? 이유는 그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히데오 할아버지는 も迷うけど思い立ったらすぐ行けよ。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군요. 붙잡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때 더 용감하게 딱 그래. 우리 그냥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딱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붙잡지 못한 후회 외에도 이별의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花ちゃんは2年後に病気で亡くなるんだ。 정말? 76歳になった今でも独身のままだ。花ちゃん愛してるよ。 아유.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5위 공개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모를 버린 요원. 2014년 6월 남편에게 친정 가족을 만나러 간다며 독일로 떠난 다니엘라 그레네. 그런데 미국을 떠나 그녀가 향한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이었고요. 그녀의 종착지는 바로 시리아, 그리고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약칭 IS에 합류. 그리고 그곳에서 IS 요원과 결혼식을 올리고 맙니다. 아니 미국에 남편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뭐야? 그런데 이 사건을 더 충격적이게 만든 것은 그레네가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 요원이었던 거죠. FBI가 IS와 사랑에 빠졌다. 네. 아니 아까 수감자 교도자보다 더한데? 이건 더하다. 테러리스트가 그걸 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가담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그레네는 미국인 군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를 한 뒤에 독일어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FBI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월 그녀에게 내려온 특명, 작전명은 Individual A. 이 작전은 IS의 핵심 조직원인 테니스 쿠스페르트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떠오른 그는 독일 태생으로 과거 예명 데소독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래퍼였습니다. 실제로 있네 뮤비가. 2012년에 돌연 IS에 가담한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IS 모집 영상에 출연하면서 급 I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집책으로 활동했고요. 이에 미국 FBI는 쿠스페르트의 수사를 위해 독일어에 능한 요원인 그레네에게 임무를 맡긴 거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잠시, 시리아의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소위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면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럽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잃더라도 IS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고요. 그래. 전쟁으로 진지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약 6주 만에 극적으로 시리아에서 탈출. 미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원이니까. 다행이네. 그렇죠.